네, 오늘 이제 마지막 가축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한번 훑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축 이제 꼭 암기하셔야 되는 게 16가지 축종이 있다는 거. 그래서 소, 돼지, 말, 가금 8가지, 팔, 그다음 기타 가축 5가지. 그래서 오매, 꿩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근데 관상조만 좀 가운데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기타 가축은 사양, 그다음에 오토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질병에 대한 부분들 가입 대상에 대한 부분을 보실 때 소는 먼저 생후 15일령 이상, 그다음 13세 미만이니까 반대로 생후 15일령 미만은 인수 제한, 13세 이상도 인수 제한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말 같은 경우는 자마 6개월 미만이 인수 제한이니까 6개월 이상이 가입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런 것도 구분하시고, 기타 가축에서 사슴, 양 같은 경우는 생후 2개월 이상이 가입 대상이니까 생후 2개월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 될 거예요. 인수 제한이라 말씀드린 거는 이 기간에 대해서는 까다롭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인수 심사 부분들은 돈적인 부분들 아니면 또 어떤 복지 관련된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한번 뭐 인수해줄지 아니면 제한할지를 한번 따져보는 게 인수 심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고 소의 종무나 말 같은 경우는 다 개별 가입이 된다는 거. 지원 비율이 납입보험료의 50%가 국고에 지원한다는 거. 이게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하지 않고 납입보험료 또는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거에 50%를 국가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원 비율을 보면 지자체는 0에서 40%, 농작물 재보험은 10에서 40%였잖아요. 그것도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종목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 먼저 지자체에 관련된 부분들은 정부는 이제 전국이 대상일 거고, 지자체는 관할 시군구 아니면 사업 실시 지역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사육하는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내용들은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는 최초에 연내 최초 1회만 지원하는데 그것도 선착순으로 지원이 받는다고 하네요. 근데 만약에 시군구가 다른 어떤 이제 홍길동시가 뭐 경기도에도 있고 안성에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으면 지자체 각각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어떤 계약 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추가하는 거, 가축 추가나 축사 추가하는 것들은 추징금이 발생할 때 국가에서는 더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는 일정한 부분 지원하는데 지자체는 지원이 없다는 거. 또 계약 변경으로 환급금 발생하는 경우가 개체를 해지하거나 뭐 개체가 100개체였는데 뭐 50개체로 줄였다거나 아니면 특약을 어떤 뭐 폭염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질병에 대한 어떤 특약들을 해지하거나 아니면 계약 전체를 아예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지자체에서 처음 가입했을 때 지원 비율만큼을 지원금을 환급을 받는다. 뭐 정부도 되고 뭐 계약자도 똑같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지원 제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어떠한 이렇게 등록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떤 가축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외되는 이런 것들이 조건이 달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달성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에서 보험료 지원 제외가 된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실 때 크게 4종, 허가는 4, 그다음에 등록은 11은 4 더하기 7이 된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허가는 등록 제외가 되는 거는 12는 5 더하기 7이 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5 더하기 7 또는 이제 7 더하기 5 하셔도 상관없고, 이때는 이제 등록된 이런 면적적인 부분들, 50제곱미터 초과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이 밑에는 당연히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되는 것들도 있고, 단서조항으로 1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50제곱미터 이하면 무조건 되는 경우가 있고, 10제곱미터 이상과 5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 두 번째 조건으로 달성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냥 5가지는 이제 무조건 제외. 그다음에 7가지는 이 1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가금이 되겠죠. 가금 7종이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이 각각에 대해서 보면 이제 먼저 허가사항 4개는 암기하셔야 되는 게 소, 돼지, 닭, 오리. 그래서 닭, 오리만 이제 가금에 해당되고 소, 돼지는 별도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4개의 축종이라 하고 5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5개, 맨 마지막 5개 올 때는 그다음에 관상조, 가금의 관상조 무조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 말이랑. 그다음에 오토꿀, 오소리, 꿀벌, 토끼는 이 등록 제외되는 5가지가, 제외되는 5가지 암기하셨으면 나머지 부분들이, 아까 전에 보셨던 가금 8가지랑, 그다음에 기타 가축,
다섯 가지. 기타 가축 다섯 가지는 사양, 오토꿀에 봤어요. 오토꿀에 말씀드렸잖아요. 오토꿀은 지금 이 밑에 들어갔으니까 이 사양만 사슴과 양이 등록 대상에 두 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우선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났어요. 나머지 부분들 빈칸 채우면 되는데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소, 돼지, 닭, 오리는 네 개가 내려오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다섯 개는 지금 닭, 오리가 가금이잖아요. 관상조는 맨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두 개에다가 나머지 가금 다섯 개, 두 개에다가 나머지 가금 다섯 개를 더하면 총 일곱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아예 그 가금 관상조를 제외한 나머지 일곱 가지의 가금이 10제곱 미만이면 다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닭, 오리는 허가도 되고 등록도 되고 등록 제외도 돼요. 그다음에 소, 돼지는 허가 또는 등록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말, 토끼, 말, 오토꿀, 관상조는 무조건 등록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닭, 오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닭, 오리 같은 경우는 50제곱미터 초과되면 닭, 오리는 허가 대상이 되는 거고, 1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은 닭, 오리는 등록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제곱미터 미만이 되면 닭, 오리는 이제 등록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슴, 양 같은 경우는 등록 대상에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구분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 정부에서 지원이 제외되는 게 업체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업체가 소속 농가 대리해도 안 되고, 업체가 소속 농가 명의로 해도 안 되고, 업체가 대표자로 해도 안 된다는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가축뿐만 아니라 축사도 지원이 가능하다. 근데 대신 두 가지 조건. 축사에 대해서 적법한 건물. 그러니까 축사에 대해서 보험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을 가입해주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이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축사만 되는 게 아니라 가축도 최소한 보험 가입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두 개가 합당하면 축사도 보험금 그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대신 이제 축사가 적법한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서류가 필요하지 않은데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 안 해준다. 단서 조항으로 지금 축사는 가축이 있어야 되지만 가축은 적법하지 않은 축사더라도 축사만 있으면 이 허가나 등록 여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외국산 경주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으니까 아마 이제 좀 전에 나왔던 이 부분들로 해서도 한 5점짜리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축종을 주고서 그 축종이 허가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아니면 허가 대상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나 대상들 그런 것들을 다 통으로 쓰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쭉 보고 이때도 이제 공통사항 축사는 이제 화재 대물배상 책임이랑 그다음에 군의 폭발 위험이랑 동물복지 인증 같은 게 다 공통된 사항이라는 거. 소, 돼지에만 있는 게 소도체 결함 보장이랑 협정가액으로 유량 검증으로서 돼지 같은 경우는 협정가액으로 종돈이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이제 기출 문제였고 축사랑 화재 대물배상 책임도 기출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돼지나 가금에 이제 공통적으로 있는 특징이 설해손해 부보장이랑 전기저장기 특별약관 가입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폭염이랑 같이 있어야 된다. 폭염이 돼지는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 가금에서는 주계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특약으로서 이런 폭염 손해에 대해서 부보장만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전기장치가 가입이 된다. 그래서 전기장치랑 설해손해 부보장이 공통된 사항이고요. 협정보험가액에 관련된 부분들에 보면 닭, 오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협정보험가액에 이쪽에서 닭하고 오리를 제외하고 꽁이 아니구나. 닭이랑 오리를 제외하고 근데 오리는 5자 들어가니까 5,000원, 닭은 오리의 절반에서 토종 그냥 일반 육개는 2,500원, 토종닭은 4,000원, 그리고 또 뭐였죠? 산란계, 알 낳는 닭은 6,000원, 그리고 나머지 뭐 종오리, 종닭 그렇게 어떤 이렇게 뭐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아무튼 종자가 들어가면 협정 가액이고 나머지 뭐 매출이권, 관상주 이건 다 협정 가액입니다. 말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한 번쯤 읽어보시고 이제 특별히 이제 자동 담보되는 게 경주마나 제주마, 육성마 여기 일반마가 빠져있더라고요. 일반마가 아니네요. 일반마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주마, 제주마, 육성마 같은 경우는 가입하면 자동적으로 경주마 부적격 특별약관에 가입이 된다고 하네요. 기타 가축 같은 경우는 사슴양, 그다음에 오토꿀 이렇게 있는데 사슴양 같은 경우가 이제 사망 긴급도축. 근데 이 부분이 약관이랑 차이가 나니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다 사망이라는 용어가 다 지금 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방송 내부상으로 폐사로도 일부가 다 수정이 되는데 이렇게 이쪽 특별약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수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류가 되어 있는 것도 출제할 일이 없으니까 기억만 하고 계세요. 수정되면 그때 암기하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직은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원래 맞는 명칭은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이에요. 이거 같은 사슴량이 자동 가입 시 된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질병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질병과 관련된 부분들로 연관을 지으면 이제 꿀벌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뒷부분에 나오겠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계속 봐왔던 부분이니까 패스하시고요. 어떤 이제 각각에 대한 보장들에 대해서 이제 열거를 해놨으니까 보시되 전기장치 위험 같은 경우는 폭염이랑 같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그래서 폭염 특약을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장치 위험 보장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하는 거고 가금 같은 경우는 이 폭염이 주계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부보장만 선택 안 하면 자동으로 특약을 가입되는 거고 또 어떤 특별한 부분은 없네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부분이 특약으로 돼지랑 꿀벌은 특약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사슴양을 가입하면 특약으로 자동 가입이 된다.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이. 근데 이게 용어 자체가 지금 사망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약이라서 어찌 됐건 만약에 이게 오류가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면 그냥 사망 긴급도축 특별약관으로 해서 질병 특약으로서 가입되는 게 돼지, 사슴양, 꿀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패병, 부조병 같은 부시니까 조심해서 부패하니까 낭충봉화 그다음에 그냥 부조병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정결장치는 돼지나 가금에 대해서 내용들 보셨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특별한 내용이 없고요. 뒷부분에서 이제 소, 돼지, 사슴, 양, 꿀벌 이 5가지 축종이 이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슴 말이 빠졌어 말이요. 그래서 저도 말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말도 여기서 이제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신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는 면책이라는 부분들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말의 어떤 그 보장 내역에서 보면 그게 좀 빠져 있어서 저는 우선 업무방어서에 나와 있는 축종들만 계속 써드렸던 거예요. 뭐 약관을 한번 나중에 보고 만약에 누락된 거면 어차피 활용해서 쓸 수 있으니까 말은 제가 한번 스터디 끝나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이 아니라 사고사 같은 경우는 1개월 내에 면책사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창증 같은 경우 급성 고창증은 긴급도축 사유입니다. 네, 말에 있는 불임은 이거는 이제 주기약에 들어가 있는 질병으로 보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런데 소에 있는 그 유량 감소에서 유량 검정도수에 있는 불임은 네, 이거는 이제 긴급도축 사유고요. 그래서 어떤 불임도 어떤 소에서는 긴급도축 사유인데 말에서는 긴급도축 사유가 아니라 주기약이라는 거. 내용들 그냥 쭉 보시고요. 특별한 것들은 지금 이 부분들은 뭐 계속 봐오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수정이 됐어요. 사망이 아니라 이제 폐사로 다 수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앞부분도 폐사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으세요. 7개월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7개월 때부터는 각각에 대한 체중에다가 킬로그램당 가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기 보시면 이렇게 성별 350kg과 성별 600kg 어떠한 산지 평균 가격을 가지고서 산지 평균 가격 중에서 두 개를 비교해서 킬로그램당 단가가 높은 금액을 사용한다는 거. 유구 같은 경우는 젖소 수컷 500kg에 해당되는 이런 가격들을 쓰는데 기준이 3개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 보시면 이제 한우 같은 경우 이제 수컷과 암컷이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이때 수컷은 25개월로 해서 655kg, 그다음에 암컷은 40개월로 해서 470kg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수치가 좀 작은 655보다 작은 600, 470보다 작은 350을 쓰는 거고 유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젖소 수컷이잖아요. 젖소 수컷만 있고 암컷은 또 따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암컷도 유량 검정 젖소랑 나머지 암컷으로 이제 구분하는 거니까 수컷에 대해서는 역시 젖소 수컷이니까 수컷은 무조건 25개월이라고 생각하시고 25개월에 이때는 이제 600kg 있잖아요. 600kg보다 작은 500kg을 적용한다. 앞부분을 보면 간단히 또 보고 그래서 보셨다시피 수컷 25개월은 655, 암컷 40개월은 470kg를 하는데 이 7개월 미만은 1개월에서 6개월은 송아지 가격을 한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이랑 혹시 7개월 이상이 되는데 혹시 송아지 가격이 원령별 이 가액보다 더 크면 송아지 가격은 보전해주겠다. 그다음에 유량 검정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암컷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암컷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이랑 젖소 암컷에 대해서 또 계산하는 것들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수컷은 6으로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24개월로 외우지 않고 그냥 2, 그다음에 2, 6, 그다음에 6, 8, 8 이렇게 한번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곱하기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곱하기 12 하셔서 2하고 8은 가입 불가. 그래서 2에서 6은 2, 3은 6, 아니면 2, 3, 5, 6 이런 식으로 2, 3, 5, 6으로 보시죠. 2, 3, 5, 6. 그래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래서 2에서 6이니까 2, 3, 5, 6이면 300하고 3하고 5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 5, 6. 그 다음에 6, 8, 2, 3, 6, 8, 2, 3들도 보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걸 2, 3이 또 2, 3, 6이 또 공통된 분모들이라서 아무튼 편하게 위에가 당연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고 밑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유량 검증으로서는 당연히 유량이 우수하고 시가에 관계없이 협정 보험 가액으로 한다. 대신 이제 이때 저수 암컷 중에서 유량이 우수하면 협정 가액으로 하는데 나머지는 축산유통부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게 지금 새롭게 신설되어 있으니까 가로넣기 같은 거 조심하시고 농가가 더 좀 느긋하고 좀 여유롭고 젖소는 더 빡빡하게 조건이 있다. 그래서 이때 조건들이 유량이 많아야 되니까 한 10만, 1,000 더 많고 채소포수도 10만 마리 더 적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다음에 이제 유고 같은 경우, 유고는 이제 젖소 수컷이잖아요. 젖소 수컷이니까 폐사에 대한 개념들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25개월 아까 말씀드렸던 600kg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를 쓰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없으면 지육평균 가격 곱하기 지육률의 58%를 곱한다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이제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는데 이용물 처분액은 어떤 가액에서 곱하기 75%를 해주는 부분이 지금 약관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업무방송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거를 지금 우선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송에 위주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이용물 처분액 같은 경우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 이용물 처분액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하면 이제 다른 기타 문제집에서 곱하기 75%를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뭐 수정될 여지도 있고 이렇게 현장에서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우선은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그래서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5%는 지금 약관에 있는 내용이다. 그냥 그렇게만 우선 기억하고 계세요. 그게 오늘 어디서 쓰이냐면 여기 따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렵네요. 문제가 있네. 저도 이 부분을 이제 처음 봤는데 방금 전에 보였네요. 가축 재해보험에서 약관에 의한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약관에 의해서 참조하라고 나와 있던 부분이 가축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대해서 손해를 산정할 때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처분액을 빼라. 근데 이 이용물 처분액은 지금 이쪽에 약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약관이 있어요. 그 세부적인 약관에 이용물 처분액은 그 이용물 처분액 곱하기 75%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나? 지금 보니까 약관에도 지금 이 부분이 있었네요. 잠시만요. 어차피 또 계속 또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약관을 한번 같이 보고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업무 방법서에서 어느 부분을 참조하라고 했냐면 이렇게 손해액의 조사 결정할 때 이 부분은 지금 업무 방법서에 참조하라는 말은 없었어요. 참조하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이 이용물 처분액이 발생할 때 정산 자료에서 정산 자료에 지급 금액이 나오면 이 지급 금액에다가 75%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산자가 없으면 중량에다 지급 가격을 주어주면 거기에다가 75% 곱하라 이런 문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참고하라고 한 부분들이 뭐였냐면 여기 보험금의 지급 2관 보험금의 지급이 제3조부터 15조 15조인 딱 여기까지 참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근데 이 부분에는 뭐 75% 곱해라 그런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뒤쪽에 보면 이제 이용물 처분액이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참조하라고 나와 있지 않았던 부분 중에서는 나중에 쭉쭉쭉 소득 관련된 부분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손해계획 조사 결정할 때 이용물 처분액은 어떤 정산 자료가 있으면 그 이용물 처분액 가액에다가 75% 또는 가액이 없으면 중량에다가 지급 가격 아까 58% 곱했던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58% 곱했던 이거 이렇게까지 하면 또 힘드시니까 최대한 우선은 적용 안 하는 걸로 계산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지급 가격에다가 지급률 58% 곱한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이용물 처분액이 나올 건데 이 처분에다가 75% 곱한다. 아니면 아무튼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진 않겠지만 전 다른 문제집들도 보시잖아요. 보시다가 이게 75%가 있으면 그 약관에 따라서 75% 곱해줬다. 저희는 우선은 제 일반적인 생각은 약관에 나와 있지만 업무방법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만약 이용물 처분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그냥 그때 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신뢰 가는 정산서인데 왜 거기다 75%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5% 곱하는 게 지금 약관에서는 맞는 내용이지만 지금 업무방법서에는 그 75% 곱하라 그런 문구 자체가 없어요. 75%라는 숫자 자체가. 근데 이제 시험을 출제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액 산정하기 위해서 정상 가격에서 75% 곱한다는 건데 지금 이 업무 방법서에서는 그렇게 75%를 곱하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업무 방법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업무 방법서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75%를 곱하라고 내용이 없어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뒤에서 보시면 그냥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나와요. 이용물 처분액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른 부분에서 사고 발생 시에 손해액은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가액, 이용물 처분액을 빼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산식이나 계산식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용물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로 줄 거예요. 수치로. 이용물이 뭐 100만 원 나왔다. 저희가 잔존물 처리 비용이 얼마 나왔다. 아니면 또 손해 방지 비용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금액이 나오잖아요.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금액에다가 지금 따로 주장하시는 분들 75% 곱하자. 근데 저는 그냥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을 그냥 그대로 다 써서 이용물 가액이 나오면 만약 따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부분들도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아직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업무 방법서에서는 따로 그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손해액 산정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험 가액에서 어차피 저희가 도축장에서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때 저희가 만약에 이게 보험 가액이 1,000만 원인데 거기서 이걸 팔았어요. 팔아서 500만 원 벌었으면 손해액은 이제 500만 원이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숫자 똑같으니까 이 이용물을 팔았어요. 도축해서 그럼 400만 원이 나왔으면 내가 손해는 6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손해액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보험 가액이 이제 1,000만 원이 나올 거고 그래서 잔존물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잔존물 처리하는 비용. 잔존물 이제 이걸 매각하거나 아니 그 소각을 하거나 메모를 시킬 때 한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100만 원을 더한 값이 총 손해액이 이제 1,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잔존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 이렇게 100만 원 또는 아니면 손해액의 10%그 범위 내에서 실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제 활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이 이용물 처리에 대한 부분이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추후에 또 뭔 개정되거나 정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참고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다른 문제집들 보면 이게 75%를 곱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쭉 보시고 뭐 어차피 이제 이쪽 부분도 대충 이제 보시고 이거 계속 보셨으니까 이제 분수 초단호 가운데 6, 6, 9, 12 7 더하기 8은 15 아니면 1, 8, 3, 9, 4, 2, 0, 6, 7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시고 편한 대로 암기하시고 이제 계산 문제 다음 주에 이제 한두 문제씩 풀어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셨고 이제 이렇게 기준가액을 선정할 때 기준 자체가 수컷 한우 수컷이잖아요. 그러면 25개월에 655 한우 암컷은 40개월 470kg 누구 같은 경우는 25개월에 600kg 이런 것 나와 있는 게 이게 발육 표준표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도 주실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찾아서 쓴다.
그다음에 이제 돼지 부분도 이제 가액을 다 암기하셔야죠. 좀 전에 한우에 대한 수컷이나 암컷, 그다음에 젖소에 대해서 암컷이나 수컷에 대한 부분을 다 구분했잖아요. 그래서 한우는 다 먹는 걸로 다 했었고요. 근데 이제 젖소 같은 경우는 젖소는 암컷은 유량 검정 젖소 또는 이제 젖소에 대한 계산 한식 뭐였죠? 분수초단으로 이렇게 계산했던 거 아니면 젖소 수컷은 유구에 대한 계산을 했다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젖소라 한우에 대한 것들이 이제 암컷이건 수컷이건 어떻게 계산하는지 다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돼지 같은 경우도 모돈 엄마 돼지 70만 원, 아빠 돼지 84만 원, 아기 돼지는 15만 원, 육성 교육돈 돼지는 33만 1천 원 이거 담기하셔야 될 거고 이 부분이 이제 기준가액이나 이제 보험 가입할 때는 이걸 쓰시고 손해액 산정할 때 직접적으로 이제 자돈이 몇 마리 죽었고 이유자돈이 몇 마리 죽었다고 할 때는 이걸 쓰신다고 제가 우선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각각에 대해서 뭐 포유자돈은 10만 원, 이유자돈은 15만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소 같은 경우도 한 6개월 정도 좀 현 시세를 이제 비교하고 성장 추이를 반영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1년짜리 보험이지만 한 6개월 정도 가치로 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아마 이제 돼지들도 조금 약간은 좀 큰 금액으로 가입을 하고 나중에는 실제로 손해 난 거는 실질적으로 포유자 돈이면 10만 원, 이유자 돈이면 15만 원. 이건 이제 폐사된 거니까 그 폐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평가한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일괄 가입 같은 경우는 전체 각각에 대해서 더해서 30만 3천 원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특약이 총 이제 6가지가 있으세요. 6가지가 있으면 질병이나 축산 휴지 같은 경우는 모돈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모돈수에다가 2.5 곱하기 10만 원 또는 70만 원을 곱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만약에 모돈수가 없으면 질병이나 축산 휴지가 가입이 안 된다. 정규장치나 폭염제 같은 경우는 주기 약간 똑같습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까다롭게 되면 정규장치에 대한 어떤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해라. 까다로운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주계약을 산출할 수 있으면 그대로 명칭만 틀린 거예요. 만약 폭염재 보장에 대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해라 하면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 대신 이제 질병이나 축산 휴지 같은 경우는 좀 번거롭지만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되는데 축산 휴지는 모돈수랑 똑같으니까 모돈수 그대로 해서 구하시면 되세요.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돼지도 여기 마찬가지 손해액은 보험 가입에서 이용물 처분액, 잔존물 처리하는 그 부분들을 빼준다는 부분들, 잔존물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할 때는 이 자도는 저희가 이렇게 15만 원을 적용한 걸로 적용하겠습니다. 가입 금액 구할 때 손해액 산출할 때는 이제 이 부분을 산출해서 적용하고요.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가금에 대한 것들까지 다 한번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다 협정가액인데 이렇게 종오리, 종계 또는 협정가액인데 나머지 오리는 5니까 5,000원, 그다음에 먹는 닭 6개는 2,500원, 그다음에 토종 닭은 좀 비싼 4,000원, 알 낳는 닭은 6,000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협정가액. 그다음에 설해손해 부보장 같은 경우는 본사, 가금사가 축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해손해 부보장 하는 걸 할인하는 게 축사에 대해서 할인을 하지 이 어떤 기준 가액에 대해서 어떤 가축에 대해서 할인하는 게 아니다. 보험료 할인할 때 축사 특약 시 손해 부보장의 특약의 어떤 혜택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게 함정일 수도 있어야 돼. 그다음에 기준 가액 기타 가축 같은 경우는 다 협정 가액입니다. 대신 이제 전 축종에 대해서 협정 가액으로 기타 가축을 하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사냥의 경우 사고 다발자 같은 경우 직전 3년간 200%가 되면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까지 된다. 여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계속 봐왔던 부분들이니까 저희가 봐왔던 부분들 틀리면 안 되니까 꼭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특별한 부분, 이제 축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축사 동별 또는 일괄로 가입할 수 있는데 동별로 가입하면 사고 발생하면 사고동만을 평가하면 되는데 사고가 일괄로 가입하면 사고가 나면 전체 축사 평가해야 된다는 거. 보험가액 산출하는 산출 수식은 있으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해가림시설이랑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세요. 해가림시설이랑. 그다음에 수정 단가율 역시나 인삼 해가림시설이랑 비교하시면서 해가림시설에서는 인삼 해가림시설에서는 단가율이 20%, 수정 단가율이 30%였잖아요. 여기서는 축사는 좀 오래 가져가고 해가림시설은 이제 2년에서 5년까지만 쓰는 거잖아요. 아니 해수로 하면 1년에서 6년까지 쓰긴 하는데 가입은 이제 5년까지만 가입되는 거고
결국 이제 6년 정도 이제 일정한 짧은 기간만 사용하는데 축사는 이제 몇십 년씩 사용하고 하는 거라서 어떤 축사를 사용 도중이고 직접적으로 개보수가 하면 수정 단가를 70%까지 올려준다는 거, 보온도업계는 5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리복구 안 하면 수정 단가율은 해관임시설과 똑같이 30%만 인정된다는 거. 나머지 부분들은 보시되 이제 저희는 이제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저희가 또 그런 추가 비용 들어가는 비용들이 여기는 지금 자기부담금이 보험금이 20%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까지는 뭐라고 하지? 자기부담금을 뺀다. 그래서 유일하게 온리 가축만. 나머지 뭐 비가림설, 해가림설, 뭐 다른 원해시설 그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오로지 가축에 대해서만 가축사체 잔존물 처리 비용 할 때 자기부담 비율을 자기부담금을 빼준다고 하니까 보험금의 20%나 뭐 아무튼 각각의 조건에 맞춰서 처리하면 되세요. 여기도 지금 말들도 잔존물 처리 비용 같은 경우 보험금의 몇 프로가 된다는 거. 이 몇 프로는 출제자가 주어질 거예요. 이거를 몇 프로라고 담기할 거가 사항은 아닐 거고, 대신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부담금이 없고 나머지는 50만 원 있다는 거. 그 정도 수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인수 심사나 인수 제한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인수 제한은 어떤지 원령, 나이나 그렇게 원령으로 된 부분들은 까다롭게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일부에 대해서만 가입하는 거, 가축 일부, 축사 일부만 그런 것도 안 된다. 대신 이제 어떤 돈적으로 기준 가액의 50에서 150% 범위로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좀 벗어나더라도, 아니면 협정 가입보다 좀 초과하더라도, 아니면 협정 가입보다 초과하더라도 대신 이제 동물복지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이제 인수 심사를 한번 해보겠다. 대신 돼지 같은 경우는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을 가입이 가능한데 1년에 2회 이상 아니 다수에 발생하게 되면 질병위험보장 특별약관은 인수 제한이다. 나머지는 가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쭉 읽어보시고요. 인수 제한에서도 중요한 게 축사는 이제 당연히 축사 용지로 해야지 주택 용도로 하면 안 되고 가축 없이만 가입하면 안 된다. 소인수 제한이 15령 미만 아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15령 이상에서 13세 미만이었으니까 반대로 13세 이상 인수 제한. 그다음에 15령 이상은 인수 가능. 그 관련해서 인수 제한에서 자마가 6개월 미만이면 인수 제한, 6개월 이상이면 인수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구분하셔서 숫자 나와 있는 것들 위주로 해서 이게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서 인수가 가능하고 인수가 불가능한 거. 그건 인수 심사하고 이제 별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이제 중복보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인사함 해갈림서 내일 하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아무튼 폐사한 경우에는 보험 가액 더하기 잔존물 처리 비용을 더하거나 아니면 보험 가액에서 이용물 가액을 뺀 게 일정한 손해액이라고 피해액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잔존물 처리 비용 같은 게 어떤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맥스가 손해액의 10% 한도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잔존물 처리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험 가액이 손해액이 800만 원이 나왔다. 라고 하면 800만 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잔존물 처리 비용은 손해액이 10%니까 80만 원까지밖에 보장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 나왔지만 80만 원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고 한도가 있으니까. 반대로 이게 2천만 원, 손해액이 2천만 원이 나왔다. 2천만 원이 나왔는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 100만 원이 나왔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손해액이 10%니까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한도는. 그런데 잔존물 처리 비용이 실손이 100만 원 나왔으면 100만 원 쓴다는 거. 그래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쓰는데 한도가 있다. 손해액의 10%라는 거. 뭐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해서 보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하게 어떤 보험 가액이 1,500만 원인데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다 비례 보상하는 거잖아요. 보험 가입 금액이랑 보험 가액이랑 비교했을 때 가액이 더 크면 이제 다 비례 보상을 한다. 비례 보상할 때 잔존물 처리 비용은 이렇게 더해서, 그다음에 이용물 처분액은 빼서 가져간다는 것들 조심해서 결국엔 같이 비례 보상하고 일정하게 자기부담금이 있으면 자기부담금 비율을 같이 공제한다.
그렇게 해서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나왔던 거에서 1 빼기 10% 또는 이제 전체 나왔던 거에서 1 빼기 20%를 같이 적용한 것들을 비례보상도 같이 하고 자기부담비도 같이 적용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제 준비했던 거는 이제 마무리 짓고요. 내일은 나머지 이제 벼부터 해서 밭작물, 원의 버섯까지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들 많으셨고요. 한 4, 5분 정도 있다가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